11번 문제 봅시다. 11번 문제부터는 진짜 조금 많이 어려우니 당신들이 긴장을 좀 하셔야 되고, 자, 11번 문제. 아래 그림은 어느 도시의 도로를 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교차로 P에서는, 여기가 P죠 지금. P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없고, 교차로 Q는 공사 중이어서 지나갈 수, 여기는 이제 쓸 수 없다는 거네요. 자, A를 출발하여 B에 도달하는 최단 경로의 개수. 근데 이게 얘가 없는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 바로 봤다, 그쵸? 얘가 없을 때 어떻게 구했냐면, 자, 전체 집합을 먼저 구하고, 집합함 이상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고, 여기서 뭘 했어요? 여기서 좌회전을 뭐 했다? 뺐었다, 그쵸? 기억나요? 여기서 좌회전을 뺐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원래 전체를 구할 때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하기 팩토리얼을 쓰면 되는데, 지금 Q를 지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럼 전체를 구할 때 이미 전체에서 어긋난다, 맞죠? 전체가 여기서 여기 가는 전체 말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전체에서 일단 뭘 빼줘야 되는 거야? Q를 지난다도 빼주는 거야. Q를 지난다. Q를 지난다. 요까지 빼주면 요만큼이 이제 내가 따지고 싶은 경우에 쓴 거예요. 요까지. 요까지를 따지고 여기서 좌회전하는 거 보여준대. P에서 좌회전하는 것만 빼주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숫자 이 중에 있는 거 나올 텐데, 그럼 또 갑시다. 다시 전체부터. 전체는 뭐예요? 지금 가로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 일곱, 여덟, 여덟 칸. 그 다음 세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다섯 칸, 뭐 여덟 칸. 이렇게 돼 있으면 전체는 가볍게 갑시다. 13 팩토리얼 나누기 8 팩토리얼 그리고 5 팩토리얼 이렇게 적히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뭘 빼줘야 되냐면, 일단 Q를 지나는 걸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좌회전하는 걸 빼줘야 돼. 근데 두 개는 공통된 사항이 없다, 맞죠? Q를 지나면 절대 P에서 만날 일이 없고, P를 지나면 Q를 지날 일이 없으니까, 맞죠? 그렇게 빼줄 건데, 그럼 Q를 지난다는 또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만큼 우선 계산해야 되죠. 요만큼. 맞죠? 이거 좀 삐져나갔는데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자, 그럼 얘는 뭐야? 5개, 2개니까 여기서 뭘 빼줘야 돼요? 일단은 7팩, 5팩, 2팩. 요것만 빼주면 안 되고, 아직 내가 지금 여기서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도 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또 뭐야? 3팩, 3팩, 6팩 이렇게 되니까 또 뭘 빼줘야 돼? 6팩, 3팩, 3팩 요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다, 그쵸? 그 다음은 좌회전하는 걸 빼줘야 되는데, 좌회전은 선생님 그때 좌회전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여기는 다 볼 필요가 없다, 그쵸? 이렇게 볼 필요가 없고, 좌회전하는 거는, 자, 여기로 올라갈 때는 선생님 좌회전이 안 생긴다 했었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좌회전이 생기면 여기까지 올라간다 했었고, 그럼 필요한 점은 여기 해서 일단 여기서 여기 가는 거, 그 다음 여기서 여기 가는 것까지인데, 그럼 요만큼 일단 중요해지겠다, 그쵸? 그럼 요만큼 여기서 여기 가는 경우에 서는 몇 개 하면은, 자, 일단 빼기 4개죠, 4개. 자, 그 다음 여기서 여기 가는 거 몇 개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가로가 6칸, 세로가 1칸이거든요. 그럼 총 7칸이니까 이렇게 7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얘를 계산을 완료하셔야 되고, 사실 엄두가 좀 잘 안 난다, 맞죠? 숫자 자체도 겁나 크고. 사실 계산을 좀 해봅시다. 그럼 8팩은 좀 지워놓고 13, 12, 11, 10, 9까지. 그 다음 밑에는 5, 4, 3인데 생각보다 숫자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5, 2, 10 이렇게 지우고 3, 4, 12 지우면은 내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게 요거니까. 그럼 99 곱하기, 와, 그럼 99 곱하기 13도 또 해야 돼요. 99 곱하기 13. 자, 그럼 39, 27. 또 39, 27이니까 292. 그리고 여기는 99. 그럼 7 그대로 내려오고 18 내려오고, 자, 1287 이렇게 나오죠. 1287. 기가 막히죠, 숫자. 자, 그럼 여기서 뭘 빼? 여기도 또 기가 막힌 거야. 여기는 또 뭐 계산해야 되냐면, 얘가 얼마예요? 76에 42에다가 2를 나누니까 21인 거예요. 그럼 얘는요, 654에다가 32 하면은 얘가 20이 나오죠. 그러면 이것도 곱하면 420 빼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 또 여기서 또 뭐 빼야 돼? 여기서 또 28도 빼야 돼.
와, 야 끝자리 봐봐. 7에서 8 빼야 되죠. 그래서 사실 이거 계산하면 답은 이겁니다. 여기서 빼기 못해요. 야, 이거 당신들이 해야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고 1의 자리만 계산해 줘도 되잖아요, 쌤. 1의 자리 계산했습니다. 7 빼기 8 9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전체에서 원래는 전체에서 좌회전만 뺐었는데 Q를 지나갈 수 없으니까 이것도 같이 빼줘야 된다는 거를 좀 염두해서 문제를 꼭 복습하시길 바래요. 자, 봅시다. 12번 문제. 7등분한 원판에 1에서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7개를 택한다. 그 다음에 짝수는 이게 진짜 크리티컬 포인트. 여기서 잊지 않도록. 이게 뭔 말이에요? 짝수끼리는 이렇게 붙지 말라는 거죠. 앉으라 하셨고, 그래서 이게 뭐다? n 곱하기 5팩. 숫자가 일단 겁나 크다는 얘기예요. 겁나 크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세라 라는 거고, 뭐 밑에 있는 얘기는 그냥 짜잘짜잘한 얘기인데 이거랑 이게 같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않고, 그럼 이제 처음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건, 얘들아, 요 문제를 싹 읽었는데 1에서 10까지인데 뭔가 합에 대한 얘기라던가 숫자의 크기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1에서 10까지가 그냥 다르다 정도를 아셔야 되고, 자,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건 짝수에 대해서 특이한 조건을 걸었으니까, 그럼 나는 홀수랑 짝수가 내 손에 몇 개 있는지 정도는 알고 문제를 시작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가 5개, 여기가 5개 있잖아. 1, 3, 5, 7, 9, 2, 4, 6, 8, 10. 자, 요 상황에서 그럼 여기다 이제 이 중에 7개를 여기다 싹 던져서 뭐 이렇게 되게 만들어라 라는 건데, 그러면 각각의 상황에서 볼 때 얘네는 몇 개씩 들어갔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알겠죠? 그럼 내 입장에서 봅시다. 그럼 홀수, 짝수가 있을 때 제일 편한 건 뭐예요? 짝수를 적게 놓을수록 편하잖아. 그래서 홀수를 다 채웠어. 일단 있는 거 다 끌어 모아서 5개. 그럼 짝수는 몇 개 채우면 돼요? 2개를 채우면 된다라는 거. 그럼 이때도 뭐 가능한 경우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홀수를 하나 싹 내렸어요. 그럼 짝수는 3개 채워야 된다. 근데 이때도 짝수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일단 가능한 건 알겠다, 그쵸? 그러니까 이때도 케이스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더 내렸어. 여기 3개, 여기 4개 이렇게 내렸어요. 그럼 여기다가 4개를 던지는 경우를 잠깐 살펴보면, 내가 여기 짝수를 던졌어요. 그러면 그냥 제일 극단적으로 한 칸 딱 띄웠어. 그럼 여기 짝수. 또 한 칸 딱 띄우면 여기 짝수. 또 한 칸 띄우고 여기 짝수 앉으려고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 짝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진짜 촘촘하게 앉혀도 이때 불가능하다는 소리고, 그럼 이 케이스는 전혀 될 수가 없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다,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내가 구해야 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2가지밖에 없구나 정도. 자, 그 다음 원순열에서 이웃한 영역에 있지 않도록, 이거는 원순열뿐만 아니라 순열도 똑같다, 알겠죠? 그럼 이웃한 영역에 있지 않도록 하려면 그냥 원에서 봐봐, 아무 제약 조건이 없는 얘네를 먼저 앉히면 된다, 알겠죠? 얘네를 먼저 앉히고 사이사이에 던진다,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때 일단 던질 거면 던질 대상을 먼저 정해야 되겠지. 그럼 봐봐, 홀수는 5개 중에 5개 필요하니까 던질 대상, 여기가 5C 5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얘는요, 짝수는 5개 중에 2개니까 5C 2. 여기까지 하면 내 손에 이제 공이 7개 있는 거야. 그럼 요 상황에서, 자, 경계가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경계가 없어요, 이렇게 원에서. 경계가 없을 때, 그럼 제약이 없는 홀수를 먼저 여기 이렇게 앉힌다고, 홀수 이렇게 앉혀. 그럼 그 경우가 뭐예요? 하면 원순열이니까 얘가 4팩토리얼 나오는 건 아실 거라고 믿고, 그럼 4팩토리얼이 됐는데, 그럼 이때 짝수는 선생님 어디 앉힙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저번에 원순열 처음 강의할 때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자, 직선에서는 5개가 앉아있으면 빈칸이 6개 생긴다 했어. 근데 원순열은 5개가 앉아있으면 빈칸도 몇 개 생긴다? 5개 생긴다, 알겠죠? 고민하지 마세요. 그럼 이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앉히기만 하면 되니까, 자, 여기 보이겠죠? 여기 5P2가 됩니다. 맞죠? 그냥 5 곱하기 4라고 생각해도 돼요. 5 곱하기 4. 한 명이 5개 중에 정하고, 앉았으면 빈자리 4개 중에 정한다. 여기까지가 한 세트. 그럼 이렇게 풀면 얘가 다 풀린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얘를 이제 나는 5팩토리얼로 묶어야 되니까 이 풀이 안에 5팩토리얼을 일단 찾아놔야 된다, 알겠죠?
그럼 봅시다. 얘를 좀 위에 쓸게요. 그러면 봐봐. 여기 1인, 얘는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얘는 얼마입니까? 하면 얘가 10이거든요. 얘가 10이니까 얘를 10을 내가 5 곱하기 2라고 적을게요. 됐죠? 그냥 이 4팩토리얼까지 하면은 이제 되잖아. 이렇게 5팩. 그럼 5팩을 제외한 나머지가 누구냐면 얘랑 얘인데, 얘가 5, 4, 20에 얘까지잖아요. 그럼 얘가 토탈이 뭐가 나오냐면 40 곱하기, 맞죠? 얘랑 얘. 그 다음에 나머지 얘랑 얘랑 하면은 40 곱하기 5팩토리얼 요까지 적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개, 3개도 한번 봅시다. 똑같죠 사실? 요렇게 할 거고, 근데 이렇게 함에 있어서 먼저 내 손에 공을 뭐 해라? 들고 있으시라고요. 그럼 4개 필요하니까 5개 중에 4개. 그럼 여기는 5C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5C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개가 먼저 여기 싹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좀 너무 비대칭이니까 뭐 여기도 비대칭이나 한 요정도 이따 치시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3팩 맞죠? 3팩. 자, 홀수가 먼저 들어갔다. 그럼 짝수는요, 여기 공간이 몇 개다? 4개. 왜? 4개가 앉아있으니까. 그럼 이 4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된다? 3개를 선택하면 된다. 맞죠? 물론 순서가 있는 거야. 그냥 초이스가 아니고 선택해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방금은. 자, 그럼 요까지를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얘들아 4P3은 있잖아. 4팩이랑 같은 거예요. 맞죠? 1만 필요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가 얼마예요? 얘가 5예요. 그럼 얘랑 하면은 5팩이 생겨. 맞죠? 그럼 지금 내가 계산 안 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쵸? 그럼 여기가 6이 있고 여기가 10인 건 내가 알고 있으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까지 하면 얘가 60 이렇게 나와요. 자, 결론. 얘는 5팩이 40개, 얘는 5팩이 60개니까 5팩이 몇 개 있냐 물었으면 답은 100개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 문제 봅시다. 그 다음 문제는 3개의 숫자 135를 중복 사용하여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드신답니다. 오케이, 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그쵸? 문제될 게 없는데, 그때 자연수의 개수는 m이다. 여기까지 하면은 너무 쉽네요 선생님. 그래서 여기 3가지 있고요, 여기 3가지 있고, 왜? 0도 없네 차라리. 그럼 3가지 있고 3가지 있으니까 선생님 m은 그냥 3의 4제곱이네요. 그랬으면 이게 여기 안 있겠죠? 여기 안 있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근데 그럼 3의 4제곱이면 얘가 81이거든요 81인데 얘가 멍청한 소리를 하죠. 81개를 다 뭐하래? 더하래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이 문제는 핵심이에요. 이거 어떻게 더할래? 라는 거예요. 됐나? 그럼 숫자의 더하기를 볼 때, 그러니까 이건 살짝 초등학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고 나면 제발 까먹지 마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121이랑 141이랑 161을 더한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이걸 더할 때 그냥 한 번에 더하면 되죠 선생님 하는데, 초등학생들 중에 머리를 좀 굴리는 애들은 이렇게 더해요. 100이 있고 100이 있고 100이 있으니까 이렇게 300을 적어놓는다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20, 40, 60이 있으니까 120을 적어놔요. 그 다음에 111이 있으니까 얘가 뭘 적어? 3을 적는단 말이죠. 그럼 얘를 다 더하면 뭐다? 423이다 이렇게 가요. 왜? 100자리 00을 세는 건 쉽다 맞죠? 한 자릿수의 덧셈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것도 얘를 이렇게 더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81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가를 고민해 보는 거다. 그러면 한 번만 보여드립니다. 왜냐, 나 이 중에 한 가지만 할 거야. 뭘 할 거냐면 제일 큰 놈 합시다. 제일 큰 놈. 그럼 제일 큰 놈을 더할 건데, 그럼 이거야. 자, 이 자리가 1이 올 수도 있고, 이 자리가 3이 올 수도 있고, 이 자리가 5가 올 수도 있다. 맞죠? 그러면 이게 1이 되는 숫자의 개수를 궁금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1355도 될 거고 1533도 될 거고 뭐 많겠죠. 그럼 이게 총 몇 개인가 이거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잖아요. 맞죠? 그럼 1로 시작하고 이렇게 쭉 가는 이 숫자가 몇 개 있다? 27개 있다. 맞나? 그럼 이 숫자가 27개 있다고 말을 또 할 수 있지만, 뭐가 27개 있다? 1027개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3000도 몇 개 있겠어요? 27개 있을 거고, 5000도 몇 개 있겠어요? 27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80원 개가 쫙 적히는데,
자, 1000의 자리만 싹 더하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됐어요? 그럼 1000의 자리만 싹 더하는 거니까 그럼 얘도 27개 얘도 27개 있으니까 토탈인 거야 토탈. 토탈이면 27개 있어요. 누가 1000도 있고 3000도 있고 5000도 있으니까 9000이 있는 거예요. 9000이. 맞습니까? 그럼 100의 자리를 또 고정을 1, 3, 5 시키면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 논리적으로 확장을 해가는 거다. 그럼 100의 자리에서 선생님이 똑같은 짓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여기다 1을 줬고 여기다가 3을 줬고 여기다 5를 적을 때 맞나? 적을 때 어차피 나는 100의 자리에 포커스를 맞출 때 얘를 지워야 된다 알겠죠? 얘를 지우고 보는 거야. 얘를 포함해서 확장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 까는 거지. 괜찮아? 왜? 내가 100의 자리부터 똑같은 말 했으면 너희 또 똑같다고 끄덕끄덕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게 똑같으니까 자 여기 1, 3, 5 있으면 이건 또 뭐나 900이 몇 개 있어? 100이 27개 300이 27개 500이 27개니까 900이 또 27개 있고 그럼 마찬가지로 90도 27개 있겠죠? 10의 자리 그 다음에 9도 27개 있으니까 숫자를 싹 더하는 건 얘네죠 얘네. 그럼 이거는 깔끔하게 적으면 이렇게 적히는 거죠. 결국은 9999가 몇 개 있다? 27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난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자 얘가 지금 n입니다. n. 그럼 얘분의 얘인데 사실 바로 보여야 돼요. 이게 3의 세제곱. 이거 3으로 싹 날리면 3333. 왜? 3을 4번 날려야 되니까. 그러면 날리고 따로 안 적겠습니다. 27 날리고 3333 3 날리면 정답이 이렇게 되고 요 내용 같은 경우는 한 번씩 간간히 내신은 나올 수 있다 알겠죠? 왜? 중학교 때 정말 심화서에만 나온 내용이야. 기초 개념 때는 잘 안 해요. 기초 개념 때 잘 안 하고 근데 세는 방법 정도는 알고 계셔야 내신은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이거는. 그 다음 문제 봅시다. 그 다음 문제는 함수 문제예요. 함수 문제 1, 2, 3, 4, 5 x에서 이런 거 잘 보셔야 된다 알겠죠?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치역은 3개다. 그 다음에 1의 함수값과 2의 함수값을 더하면 8이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일단은 한 요 정도까지 적어 두셔야 되고 자 이쪽도 같은 x니까 일단 여기까지 적는 거죠. 여기까지 적고 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일단 1의 함수값과 2의 함수값 여기서 두 가지를 골라서 8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잘 생각해보면은 자 일단 제일 큰 값을 결정을 5로 했을 때 5랑 3이 있어도 되죠. 그러면 얘네가 5랑 3을 페어로 들고 있어도 얘가 8이 된다 그랬죠. 근데 4를 2개 들고 있어도 8이 돼요. 근데 그거보다 내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가 5, 3이랑 4, 4 두 가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일단. 그럼 둘 다 푸셔야 되고 일단 주관식이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푸셔야 된다 알겠죠? 굉장히 정확하게 푸셔야 되고 그럼 5랑 3으로 갈 때를 먼저 해봅시다.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할게요. 그럼 봐봐 첫 번째 일단 요거부터 맞춰주는 거야. 그럼 5랑 3으로 1, 2를 보낼 건데 자 5, 3 둘 중에 1이 누가 갈래를 결정을 해주셔야 되잖아 맞죠? 그게 두 가지인 거야. 이 두 가지가 뭐야? 1이 5로 갈래? 1이 3으로 갈래? 묻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나는 그냥 쉽게 가벼운 길로 1을 3으로 보내고 자 두 가지 안에 포함이 된 거죠 이게. 그냥 2는 어디로 보내? 5로 보내는 요 상황까지. 괜찮죠? 그리고 선생님은 치역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결국 치역을 정해주는 문제에서 치역을 먼저 결정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물론 이건 뭐 문제마다 다르긴 하고 사람마다 푸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나 같으면 치역이 지금 2개가 이미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럼 한 개 더 필요한 거잖아. 화살표를 받는 친구가 맞나? 그럼 걔를 먼저 결정해 주는 거야. 이 3개 중에 한 개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를 이제 3, 1 해서 결정을 해주시고 자 그럼 내가 이 편의상 얘가 제일 편안해 보니까 4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4로 결정한 순간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여기까지 1, 2, 4의 특징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다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럼 뒤에 또 곱하기 쓰실 거니까 곱하기까지 쓰시면은 얘는 이제 지우는 거야. 맞죠? 헷갈리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내 문제는 이거죠. 얘를 여기 보낼 건데 여기 3개 중에 아무거나 보내도 되잖아. 맞죠? 보내는데 4가 반드시 최소 몇 개는 있다? 1개는 있다. 맞죠? 4가 있어야 얘를 치역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러면 내가 방금 뭐라 했다? 최소 1개는 있다 말했죠?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보내고 없는 거 빼면 되잖아. 맞죠? 없는 거 뺀다는 느낌으로 가면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3, 4, 5를 아무렇게나 보내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를 고민해 보시면 얘가 갈 수 있는 게 세 가지, 얘도 갈 수 있는 게 세 가지, 얘도 갈 수 있는 게 세 가지다. 맞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세제곱이 돼요. 맞나? 이 3, 4, 5가 여기를 랜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랜덤. 맞나? 근데 여기서 뭘 빼준다? 얘를 안 가는 걸 빼주면 되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싹 가리고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3, 5 중에서 얘네가 결정해서 싹 가면 얘를 안 쓰잖아. 맞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화살표를 안 받는 거다. 그쵸? 그럼 치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봐봐. 얘가 여기 갔고 뭐 얘는 여기 가고 얘는 여기 갔어. 그럼 얘가 이제 치역이 돼야하는데 나는 치역이라고 결정을 해놨는데 화살표를 하나도 안 받잖아. 그쵸? 그럼 이런 경우는 몇 가지인가 하면 얘를 싹 지우고 얘가 갈 수 있는 거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맞나? 안 가는 경우를 뭐 해줘라? 빼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계산을 좀 깔끔하게 해보면 자 이게 6 곱하기 이쪽은요 27에서 8을 빼는 27에서 8 빼면 얼마죠? 19. 그럼 이게 114가 나와요. 요까지가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그럼 나는 이거 지우고 풀 건데 여러분은 사실 푸실 때 하고 옆에 여백에다 이렇게 작게 푸시는 걸 더 추천드려야겠죠. 비교해 가면서. 자, 그 다음은 이제 4, 4 할 거예요. 4, 4. 자, 그럼 또 1, 2, 3, 4, 5. 4, 5인데 여기서 1, 2, 3, 4, 5를 적고 시작을 하는데 자, 케이스는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얘처럼 이렇게 2를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1도 4로 가고 2도 4로 가는 겁니다. 맞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럼 또 치역이 3개니까 나는 치역을 먼저 뭐 할 거다? 항상 결정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남은 4개 중에서 몇 개? 2개가 더 필요하다. 그쵸? 2명의 지원군이 더 필요하고 나는 지원군을 2번, 3번으로 결정하면 이제는 이제 1번, 5번은 지우는 거죠. 지우고 자 이제 문제는 이거야. 얘네를 여기 싹 보내야 되는데 이번 상황이 좀 달라. 2, 3 둘 다 가야 돼. 맞죠? 2, 3 둘 다 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얘네가 그냥 2, 3에만 가도 된다. 근데 4도 가도 되잖아. 맞죠? 그럼 4를 몇 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봐봐. 얘네가 이렇게 두 명이 4로 갔어. 그럼 얘 혼자 얘네 두 개를 다 커버 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이게 없으니까 자, 두 명이 4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세 명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럼 4의 입자 4로 가는 애가 한 개일 수도 있고 4로 가는 애가 아예 없을 수도 있잖아. 맞죠? 자, 두 개는 안 된다 했어요. 그럼 4로 가는 애가 한 개라는 말은 이 중에 한 명은 4로 가는 거야. 맞죠? 그거를 먼저 결정하는 게 3C1. 3 왜 이렇게 크노? 자, 저는 완벽한 사람이니까 3C1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요런 애가 또 4로 탁 갔다고요. 그럼 얘네는 둘이서 나눠서 2, 3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3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고 맞죠? 얘는 남는 거 가야지 뭐. 맞죠? 그럼 여기가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봐봐. 그럼 4로 한 개 가는 것 같은 경우는 경우를 다 했다. 맞죠? 사실 이렇게 세도 되지만 그냥 야 4를 한 개 가려면 결국 2 하나, 3 하나, 4 하나잖아. 맞죠? 그럼 3개가 3개의 1대1 대응이니까 그냥 3팩토리얼 이렇게 써도 된다. 알겠죠? 근데 요런 것도 연습을 해보셔야 돼서 일부러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다음 자 4가 없다. 4가 없다는 말은 얘네가 이제 3명이 다 4로 안 가는 거야. 얘네 3명이 4로 안 가면 여기 2개 가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게 2가지 얘도 2가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얘도 2가지 하면은 선생님 그냥 2의 세제곱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들아 얘가 지금 치역이라 했잖아요. 맞나? 그럼 한쪽으로 싹 몰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몰리는 경우가 2가지 생기니까 뭐고 이거? 3은 또 왜 이래 적노? 자 2의 세제곱에서 몰리는 거 2가지를 빼면은 얘가 6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결론 냅시다. 결론 필요한 숫자 다섯자 얘가 얼마예요? 얘가 6이다.
그 다음 얘랑 얘는 각각의 케이스 분리해서 내가 셌는데 요만큼이 6이고 요만큼도 6이니까 여기가 뭐가 적혀? 12가 적혀요. 괜찮나? 그럼 요까지 더하면은 곱하면은 72가 되고 그럼 내가 찾아놓은 게 얘랑 얘니까 전체 정답은 뭐겠다? 얘랑 얘랑 더하면은 정답이 186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자, 15번 문제. 요게 이제 순열 파트 마지막 문제고 요 영상 끝나고 나면은 이제 중복조합 이어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고 자,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 해서 중복조합 업그레이드도 미리 풀어보시고 요것도 복습을 좀 철저히 해주세요. 일단은 자, 그럼 문제 시작할게요. 이 문제는 뭐 여기서 그냥 여기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건데 각 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교차점이라 하자. 자, A에서 출발하여 B 지점 사이 교차점을 지나는데 교차점을 6개 지난대요. 교차점 이거 6개를 지나요. 그럼 얘들아 교차점이 언제 생기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차점이 언제 생기냐면 그냥 대충 간다고 쳤을 때 내가 이동을 한번 하잖아. 그럼 교차점이 한 개 생겨. 그리고 또 이동을 하잖아. 그럼 또 교차점이 한 개 생겨요. 그럼 이동을 할 때마다 교차점이 뭐해? 생기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겠죠. 가는데 가다가 마지막 이동 때는 교차점이라고 하면 안 되죠. 맞나? 마지막 이동 때는 교차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얘는 끝점이니까. 그럼 교차점이 6개라는 말은 봐봐. 그럼 여기서 갈 때 이동 한 번에 교차점 1개. 근데 끝에는 이동을 했지만 교차점은 안 센다. 그럼 교차점의 개수는 내가 이동한 횟수보다 한 번이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 그쵸? 그러면 이 말은 사실 이런 말이에요. 이동을 몇 번 했냐면 이동을 7번 했다라는 말을 어렵게 주는 거야. 그냥 이동을 7번 했다. 자, 그럼 이동을 7번 했다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대각선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는 이 대각선 없이 푸는 문제만 다뤄왔고 그럼 이 대각선이 없으면 자 가로로 몇 개 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로로는 3개 있으니까 얘가 총 이동을 8번 해야 돼. 맞나? 대각선을 눈에서 싹 지우고 보면 얘는 8번 이동해야 돼. 그럼 이때 이 대각선이 하는 건 뭐냐면 이 대각선의 일은 뭐냐면 원래 이렇게 지나갔어야 되는 거야. 원래 이렇게 2번 지나갔어야 되는 애를 한 번으로 뭐 해주는 거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8번인 애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이렇게 쭉 가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럼 이동을 몇 번만 하면? 5번만 하면 도착한다고요. 원래 8번인데 대각선에 3번 써서 이동이 3번 줄어들 수 있다고요. 맞나? 자,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얻은 정보로 관찰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 이동을 자 맥시멈 8번에서 대각선 한 번 쓸 때마다 줄어드는데 나는 교차점을 6개. 그럼 이동은 7번 해야 돼요. 그럼 이 힌트랑 이 힌트를 합쳐서 생각하면은 대각선을 몇 번 썼냐 이거죠. 대각선. 맞나? 이 힌트를 2개 합쳐서 대각선을 몇 번 썼냐라고 하면은 대각선을 한 번 쓴 거예요. 대각선을 한 번 써서 이동이 한 번 줄었고 맞죠? 그래서 교차점이 6개가 생기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자 그럼 내가 써야 되는 쓸 수 있는 패를 생각해보면 자 원래 5개, 3개였습니다. 근데 대각선을 반드시 딱 한 번만 쓰래요. 그럼 대각선을 한 번 써야 되니까 자 대각선 한 번은 가로 세로 한 번이랑 퉁치는 거니까 얘도 한 개 줄고 얘도 한 개 줄어야 돼요. 줄어있는 자 4번, 2번, 1번을 사용하라는 거고 예를 들면 이거죠.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다시 둘, 셋 그럼 4번 썼고 1번 썼고 얘를 몇 번 쓰면 돼요? 2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한 번 왔다 그 다음 대각선 올라갔어 그 다음 3번 1번, 2번, 3번 갔어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쭉 올라가시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 이렇게 짜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문제가 끝났어요. 여기까지 장황한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그냥 얘를 배열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총 개수는 7팩이고 자 이 중에서 가로가 4개니까 똑같은 게 4개 있고 세로가 2개니까 2팩에다가 대각선 1개니까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되고 얘를 계산하면은 자
7, 6, 5 맞죠? 4팩 나눴으니까 나누기 2인데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은 자 3, 5, 15 15 곱하기 7이니까 정답은 105가 되고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복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